저는 오늘 남편이 저를 죽이려 한다는 확신을 갖게 됐어요. 결혼 30년 차, 평생 초등학교 교사로 살다 은퇴한 저는 남편 진호와 함께 경기도 양평의 작은 전원주택으로 내려왔어요. 도시의 소음과 빠른 템포에서 벗어나 느리게 살기로 한 거죠. 남편은 늘 과묵했지만 다정한 사람이었어요. 매일 아침 6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커피를 내리고 제 앞에 따뜻한 잔을 놓으며 말했죠. 여보, 오늘도 좋은 하루. 그 목소리가 좋았어요. 낮고 안정적인 30년을 함께한 사람만이 낼 수 있는 그런 목소리. 저는 그 목소리 하나로 하루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날 모든 게 달라졌어요. 4월 12일 화요일, 봄비가 보슬보슬 내리던 오후였어요. 마당에 텃밭을 가꾸고 있는데 택배 기사님이 상자 하나를 현관 앞에 놓고 가셨어요. 저는 장갑을 벗으며 상자를 들어 올렸죠. 그리 무겁지 않았어요. 발신인을 보니 한국생명보험이라고 적혀 있더군요. 보험? 우리 무슨 보험 들었나? 저는 고개를 갸웃하며 상자를 뜯었어요. 안에는 흰색 봉투 하나. 겉면에 인쇄된 글씨가 눈에 들어왔죠. 보험 만기 안내 피보험자 김수연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저는 제 이름으로 된 보험을 든 적이 없었거든요. 손이 떨렸어요. 봉투를 천천히 열었죠. A사 용지 2장. 빼곡한 활자들 사이로 제 시선은 한 줄로 꽂혔어요. 계약자 김진호, 피보험자 김수연, 수익자 김진호, 보험금 3억 원. 숨이 막혔어요. 남편이 나 몰래 이런 걸.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마당 흙이 무릎에 묻었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죠. 서류를 다시 읽고 또 읽었어요. 아무리 봐도 틀림없었어요. 2019년 가입, 납입기간 5년, 올해 만기, 5년 전부터 나 몰래, 그때였어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나왔어. 남편의 목소리. 평소와 똑같은 담담하고 부드러운 목소리. 저는 황급히 서류를 봉투에 쑤셔 넣고 일어섰어요. 무릎에 묻은 흙을 털면서도 손은 계속 떨렸어요. 응, 잠깐만. 거실로 들어가니 남편이 신발을 벗고 있었어요. 평소처럼 단정한 차림. 회색 가디건에 베이지색 면바지. 얼굴에는 아무 표정도 없었죠. 아니, 정확히는 너무나 평온했어요. 그게 더 무서웠어요. 오늘 장 보고 왔어. 저녁에 된장찌개 끓여줄게. 남편은 부엌으로 향하며 비닐봉지를 들어 올렸어요. 두부, 애호박, 버섯이 보였죠. 저는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등이 약간 구부정했어요. 예전엔 그러지 않았는데 언제부터였을까요? 고마워요. 제 목소리가 떨리는 게 느껴졌어요. 남편은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저 냉장고를 열고 식재료를 정리할 뿐이었죠. 저는 봉투를 꼭 쥔 채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어요. 서류를 다시 꺼내 읽기 시작했죠. 한 글자 한 글자 놓치지 않으려고. 특약사항 재해사망 시 보험금 2배 지급. 손에서 종이가 미끄러졌어요. 재해사망이라니. 그럼 사고로 죽으면. 육어?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드라마에서나 보던 이야기가 제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어요. 아니, 이건 드라마가 아니에요. 제 이름이 적힌 제 목숨을 담보로 한 실제 문서였어요. 설마 그럴 리가. 고개를 저었어요. 30년을 함께 산 사람이에요. 아이 둘을 낳고 키운 사람. 제가 아플 때 밤새 간호하던 사람. 그런 사람이 저를 죽이려고 보험을. 하지만 뇌리에서 지워지지 않았어요. 최근 몇 달 남편의 행동이 유독 이상했던 게 떠올랐어요. 전화를 받을 때마다 방으로 들어가서 작은 목소리로 통화하던 것. 응, 그렇게 하세요. 괜찮아요라고 말하던 그 낮은 톤. 누구랑 통화하는 건지 물어보면 그냥 보험 상담이야라고 대답했었죠. 보험 상담. 이걸 말하는 거였나? 그리고 외출이 잦아졌어요. 예전엔 주말이면 집에만 있었는데
요즘엔 평일에도 자주 나갔어요. 친구 만나고 와 은행 좀 다녀올게 그럴 때마다 저는 아무 의심 없이 조심히 다녀와요라고 말했죠. 저는 바보였어요. 그날 밤 저녁 식탁은 조용했어요. 남편이 끓인 된장찌개가 김을 뿜고 있었지만 저는 한 숟가락도 뜰 수 없었어요. 목구멍으로 넘어갈 것 같지 않았거든요. 왜 안 먹어? 입맛 없어? 남편이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들었죠. 그의 눈을 똑바로 봤어요. 언제나처럼 온화한 눈빛, 주름이 깊게 패인 눈가. 그 눈빛 속에 무엇이 숨어 있을까요? 아니에요. 먹을게요. 저는 억지로 숟가락을 들었어요. 찌개를 떠서 입에 넣었죠. 맛이 없었어요. 아니, 맛을 느낄 수가 없었어요. 그저 뜨겁기만 했어요. 밤 11시 남편은 먼저 잠들었어요. 저는 이불을 덮고 누웠지만 눈을 감을 수 없었어요. 옆에서 들리는 남편의 고른 숨소리. 평소라면 안심이 됐을 그 소리가 오늘은 섬뜩했어요. 새벽 2시쯤이었을까요? 저는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왔어요. 남편의 서재 문을 열었죠. 불을 켜지 않고 휴대폰 손전등으로 책상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손이 떨렸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아요. 남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거니까.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제 목숨이 달린 문제였으니까. 서랍 맨 아래 잠긴 칸이 있었어요. 저는 부엌으로 가서 드라이버를 가져왔어요. 미안하다는 생각도 잠깐 칸을 열었죠. 그 안에 또 다른 서류 뭉치가 있었어요. 손전등을 비췄어요. 첫 장은 또 다른 보험 계약서, 두 번째 장은 은행 대출 서류, 세 번째 장은 서울대학교 병원 진료 기록지.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종이를 펼쳤어요. 떨리는 손으로 글자를 읽었죠. 환자명 김진호, 진단명 간세포암종 사기, 예후 6개월 1년. 세상이 무너졌어요. 아니, 정확히는 세상이 뒤집혔어요. 남편이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최근 들어 밥을 적게 먹던 것, 자주 피곤해하던 것,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던 것, 그리고 그 보험, 눈물이 쏟아졌어요. 이 사람이 보험을 든 건 나를 죽이려는 게 아니라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소리내어 울면 남편이 깰 것 같았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울었어요. 진료 기록지를 꼭 쥔 채로 당신 혼자 이걸 견뎌왔던 거예요? 복도 저편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황급히 서류를 넣고 서랍을 닫았어요. 일어서려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죠. 여보, 남편의 목소리였어요. 불이 켜졌어요. 복도에 서 있는 남편과 눈이 마주쳤어요. 그의 얼굴이 창백했어요. 아니, 창백한 게 아니라 원래 그랬던 걸까요? 제가 못 본 걸까요? 왜 여기서? 남편의 시선이 제 손으로 향했어요. 제 손에는 아직 진료 기록지 한 장이 쥐어져 있었어요. 시간이 멈췄어요. 남편의 얼굴에서 모든 표정이 사라졌어요. 아니, 정확히는 체념이 서렸어요. 맞구나. 그 한마디가 제 심장을 뚫고 지나갔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일어설 수가 없었어요. 다리가 후들거렸거든요. 남편은 천천히 다가와 제 옆에 앉았어요. 서재 바닥, 차가운 마루 위에 나란히. 언제부터? 알았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남편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작게 한숨을 쉬었죠. 작년 가을쯤. 작년 가을이요? 그럼 거의 6개월이나. 응. 혼자 알고 있었어. 눈물이 또 쏟아졌어요. 남편은 제 등을 토닥였어요. 30년간 익숙한 그 손길. 하지만 이제는 그 손이 얼마나 남았을지 모르는 손이에요. 왜요? 왜 말 안 했어요? 말하면 당신 매일 울 거 아냐. 남편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제 눈을 보지 않고 창문 너머 어둠을 바라보더군요. 당신이 매일 울고 나 볼 때마다 불쌍한 사람 보듯이 하고 그럼 난 환자가 되는 거잖아. 난 그냥 당신 남편으로
평범하게 마지막까지 살고 싶었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평범하게라니요. 당신 혼자 병원 다니고, 혼자 검사 받고, 혼자 선고 듣고, 그게 평범한 거예요? 그래도 당신 웃는 얼굴은 볼 수 있었잖아. 그 말에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남편도 마찬가지였죠. 우리는 식탁에 마주 앉았어요. 커피는 식어가고 있었어요. 그 보험은 뭐예요? 제가 먼저 물었어요. 남편은 커피잔을 천천히 내려놓았어요. 내가 없으면 당신 혼자 사는 거잖아. 집도 고쳐야 하고 애들한테 손 벌리기도 그렇고. 그래서 3억짜리 보험을요? 나를 피보험자로? 미안해. 당신 동의 없이 한 거. 남편의 목소리가 가라앉았어요. 근데 여보, 나 진짜 머리 써서 알아봤어. 이게 세금도 제일 적게 나오고 당신이 받을 수 있는 최선이었어.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웃음인지 울음인지 모를 소리가 목구멍에서 새어나왔죠. 당신, 마지막까지 보험 설계하고 앉아 있었네요. 응,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거였어. 그날 오후 저는 남편과 함께 서울대병원에 갔어요. 남편은 처음엔 거부했어요. 괜찮아. 다음 주에 정기검진 있어라고 했지만 제가 우겼죠. 지금 당장 가요. 나도 의사 선생님 얘기 직접 듣고 싶어요. 병원 복도는 소독약 냄새로 가득했어요. 우리는 종양내과 앞 대기실에 앉았어요. 주변엔 환자복 입은 사람들, 휠체어에 앉은 노인, 링거를 맞으며 걷는 중년 남자. 모두가 우리와 같은 처지였겠죠. 김진호 환자분. 간호사가 불렀어요. 우리는 진료실로 들어갔어요. 담당 의사는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어요. 그는 CT 사진을 모니터에 띄우더니 말했죠. 보호자분이시죠? 네, 아내입니다. 아, 환자분께서 보호자에게 알리지 말라고 하셔서. 의사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남편을 쏘아봤어요. 그런 부탁까지 하셨어요? 미안. 의사는 잠시 침묵하다가 모니터를 가리켰어요. 간 전체에 종양이 퍼진 상태고요. 복막까지 전이가 됐습니다. 항암 치료를 하고 계시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간을 버는 정도예요. 얼마나요? 제가 물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참았어요. 길어야 6개월에서 1년. 세상이 무너졌어요. 알고 있었지만 의사 입에서 직접 듣는 건 달랐어요. 선생님, 방법이 정말 없나요? 수술이라도. 암이 너무 많이 퍼져서 수술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지금은 통증 관리하시면서 편안하게 지내시는 게 최선이에요. 진료실을 나왔을 때 저는 비틀거렸어요. 남편이 제 팔을 잡았죠. 괜찮아? 괜찮긴요. 당신이 괜찮아요? 나야 뭐. 이미 알고 있던 거니까. 병원 로비 벤치에 앉았어요. 저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 손이 유난히 말랐다는 게 느껴졌어요. 여보, 응, 나한테 화내도 돼. 혼자 결정한 거.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화는 무슨, 나 지금 화날 힘도 없어요. 눈물이 또 났어요. 남편은 제 머리를 자기 어깨에 기대게 했어요. 미안해. 내가 너무 오래 숨긴 거. 미안은요. 당신이 왜 미안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조용했어요. 남편이 운전을 했어요. 신호대기 중에 저는 남편의 옆 얼굴을 봤어요. 가로등 불빛에 비친 그 얼굴이 너무 여위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집에 도착해서도 우리는 말이 없었어요. 저녁을 차려놓고 마주 앉았지만 수저를 들 수가 없었어요. 먹어야지. 남편이 먼저 말했어요. 당신도 안 먹잖아요. 나는 요즘 소화가 잘 안 돼서. 그 말에 또 눈물이 났어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저는 매일 남편을 관찰했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 얼굴을 찡그리는 것, 계단 오를 때 숨이 찬 것, 밤에 뒤척이는 것. 모든 게 보였어요. 여보, 통증 심해요? 아니, 괜찮아. 하지만 거짓말이라는 걸 알았어요.
약통이 점점 늘어나고 있었거든요. 어느 날 저녁 전화벨이 울렸어요. 남편이 받았어요. 네, 김진호입니다. 네. 아, 그게. 남편의 표정이 굳었어요. 저는 옆에서 지켜봤죠. 알겠습니다. 내일 오전에 갈게요. 전화를 끊은 남편이 한숨을 쉬었어요. 무슨 전화예요? 병원에서 급하게 입원하래. 심장이 철렁했어요. 왜요? 무슨 일 있어요? 검사 결과가 안 좋대. 복수가 많이 차서 빼야 한대. 그날 밤 저는 남편 몰래 울었어요. 화장실에 들어가서 수건으로 입을 막고 소리 없이 울었죠. 거울 속 제 얼굴은 형편없었어요. 부은 눈, 축 처진 입꼬리. 어떻게 해야 하지? 어떻게 해야 이 사람을 지킬 수 있지? 다음 날 새벽 우리는 병원 짐을 쌌어요. 남편은 길어야 일주일이라고 했지만 저는 더 오래 있을 것 같은 불안감이 들었어요. 입원실에 도착했을 때는 오전 9시였어요. 6인실이었죠. 커튼으로 칸막이를 친 공간. 남편은 침대에 누웠고 간호사가 링거를 꽂았어요. 보호자분, 오늘 오후에 복수 천자 시술 들어갈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침대 옆 보호자용 의자에 앉았어요.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집에 가 있어. 여기서 뭐해? 당신 곁에 있어야죠. 괜찮아. 나 혼자 병원 생활 몇 달 했어. 그 말에 또 가슴이 아팠어요. 이 사람, 혼자서 몇 달을. 오후 2시 남편이 시술실로 들어갔어요. 저는 복도에서 기다렸죠. 시계를 봤어요. 분침이 움직이는 게 이렇게 느린 줄 몰랐어요. 1시간이 지났어요. 2시간이 지났어요. 시술실 문이 열렸어요. 침대에 누운 남편이 나왔어요. 얼굴이 창백했어요. 어떻게 됐어요? 저는 의사에게 물었어요. 2리터 정도 뺐습니다. 많이 차 있었어요. 당분간은 편해지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병실로 돌아왔어요. 남편은 깊이 잠들었어요. 마취가 덜 깬 모양이었죠. 저는 그 옆에 앉아 남편의 손을 쓰다듬었어요. 이 손이 언젠가 차가워질 거라니. 그날 밤 자정쯤이었을까요? 남편이 깼어요. 저는 의자에서 졸고 있었는데 남편이 제 이름을 불렀어요. 수연아. 응, 왜요? 어디 아파요? 아니, 그게 아니고 남편이 힘겹게 몸을 일으켰어요. 저는 얼른 베개를 받쳐줬죠. 뭐 필요한 거 있어요? 아니, 할 말이 있어서. 남편의 표정이 진지했어요. 저는 침대 모서리에 앉았어요. 뭔데요? 나 사실 유언장도 써놨어.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유언장을요? 응. 변호사 사무실에 맡겨놨어. 집 명의도 당신 앞으로 다 바꿔놨고, 당신, 그리고 아이들한테 줄 돈도 따로 정리해놨어. 통장이랑 비밀번호는 서재 서랍에 적어놨으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런 얘기 하지 마요. 당신 아직, 수연아.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그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나 이제 얼마 안 남았어. 그거 우리 둘 다 알잖아. 알긴 뭘 알아요. 솔직하게 말할게. 나 무서워. 남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30년 만에 처음 보는 남편의 눈물이었어요. 죽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당신 혼자 남는 게 무섭더라고. 당신이 힘들어할 거 생각하면. 저는 남편을 껴안았어요. 링거줄이 얽혔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바보. 당신 없이 사는 게 더 무서운 거 모르나요? 그래도 살아야지. 당신은 살아야 해.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울었어요. 병실 커튼 안에서 둘만의 슬픔 속에서 그때였어요. 갑자기 남편이 숨을 헐떡이기 시작했어요. 여보, 왜 그래요? 숨이 안 쉬어져. 남편의 얼굴이 파래졌어요. 저는 소리쳤어요. 간호사님, 여기요. 간호사들이 달려왔어요. 산소 마스크를 씌우고 심전도를 찍고 의사를 호출했죠. 보호자분, 잠시 밖에 나가 계세요. 저는 복도로 밀려났어요. 병실 안에서 들리는 기계음, 의사들의 급박한 목소리.
싫어. 제발. 아직은 안 돼. 10분이 지났어요. 의사가 나왔어요. 일단 안정됐습니다. 급성 호흡곤란이었어요. 앞으로 이런 증상이 자주 올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각오를 하셔야 합니다. 시간이 생각보다 얼마 남지 않았을 수 있어요. 무릎이 꺾였어요. 복도 벽에 기댔어요. 병실로 다시 들어갔을 때 남편은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워 있었어요. 눈을 뜨고 저를 봤어요. 미안. 놀랐지. 미안은 무슨. 당신 잘못 없어요. 저는 남편 곁에 앉아 손을 잡았어요. 그 손이 차가웠어요. 여보. 응. 나 하나만 약속해줘. 뭔데요? 내가 없어도 웃고 살아줘. 제발.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 없었어요. 그날 밤 병실 창밖으로 비가 내렸어요. 빗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죠. 저는 남편의 침대 옆에서 밤을 샜어요. 새벽 3시쯤 남편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남편은 자고 있었고 저는 대신 받았어요. 여보세요? 아, 김진호 씨 보호자이신가요? 한국생명보험입니다. 보험사였어요. 이 시간에 왜 전화가? 무슨 일이세요? 다름이 아니라 보험금 지급 관련해서 급하게 확인할 게 있어서요. 내일 오전에 방문 가능하신가요? 지금 남편이 입원 중이라서. 아, 그러시군요. 그럼 제가 병원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핸드폰을 내려다봤어요. 보험금. 벌써? 불안한 예감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보험사 직원이 왔어요.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어요. 단정한 정장에 서류 가방을 든. 안녕하세요. 김진호 씨 보호자분이시죠? 네, 아내입니다. 우리는 병원 1층 상담실로 내려갔어요. 남편은 아직 자고 있었거든요. 직원은 서류를 펼쳤어요.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피보험자가 김수연 씨, 수익자가 김진호 씨 맞으시죠? 네. 맞는데 왜 지금 이걸? 직원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사실은 계약자이신 김진호 씨께서 최근 말기 암 진단을 받으신 걸로 확인됐어요. 네. 그래서 보험 약관상 계약자가 사망하면 보험이 자동 해지되거든요. 그 전에 수익자를 변경하실 건지 확인차 연락드린 겁니다. 저는 멍하니 서류를 내려다봤어요. 수익자 변경이요? 네. 예를 들어 자녀분들이나 아니면 아예 보험을 해지하시거나. 그때 깨달았어요. 남편이 왜 저를 피보험자로 했는지. 이 사람, 자기가 먼저 갈 걸 알고 그래도 내가 사고라도 나면 아이들한테 돈이라도 남기려고. 눈물이 핑 돌았어요. 이 보험 해지하고 싶어요. 네. 해지요? 네. 지금 당장요. 직원이 당황했어요. 그런데 지금 해지하시면 환급금이 거의 없어요. 납입하신 돈의 70%밖에 안 돌려받으세요. 상관없어요. 해지해주세요. 정말요?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됐어요. 제 남편이 이런 걸로 마음 쓰게 하고 싶지 않아요. 서류에 사인을 했어요. 해지 신청서에. 병실로 돌아왔을 때 남편이 깨어 있었어요. 어디 갔다 와? 응, 잠깐. 저는 아무 말 안 했어요. 남편에게 보험 해지한 걸 말하지 않았죠. 어차피 알면 또 미안해 할 테니까. 일주일이 지났어요. 남편의 상태는 조금 나아졌어요. 퇴원 날짜가 잡혔죠. 다음 주 월요일에 퇴원하래. 집에서 요양하는 게 낫대. 남편이 말했어요. 목소리에 기운이 조금 돌아온 것 같았어요. 그래요? 잘 됐네요. 응. 집에 가고 싶더라. 병원은 너무 답답해. 집으로 돌아온 날 남편은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역시 집이 좋네. 당연하죠. 우리 집인데. 저는 주방에서 미역국을 끓였어요.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이었거든요. 소고기를 넣고 참기름을 두르고 정성껏. 여보, 밥 먹어요. 식탁에 국을 놓고 남편을 불렀어요. 남편이 천천히 일어나 식탁에 앉았죠. 미역국이네.
응, 당신 좋아하잖아요. 남편은 숟가락을 들었어요. 국을 한 모금 떠서 입에 넣었죠. 천천히 씹고 삼키고. 맛있다. 진짜요? 응. 30년 전 당신이 처음 끓여준 그 맛 그대로야. 저는 웃었어요. 눈물이 나려는 걸 참으며. 그날 밤 우리는 함께 TV를 봤어요. 옛날 드라마 재방송. 남편이 좋아하던 거였죠. 이거 우리 신혼 때 같이 봤던 거 아니야? 맞아요. 당신 이거 보면서 맨날 울었잖아요. 내가 언제 울었어? 울었어요. 내가 다 봤는걸요. 우리는 웃었어요. 오랜만에 편안한 웃음이었어요.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어요. 3일 후 새벽 남편이 갑자기 신음소리를 냈어요. 왜요? 어디 아파요? 배가 너무 아파. 남편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저는 119에 전화를 걸었어요.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는 새벽 4시였어요. 의사들이 남편을 응급처치했죠. 급성 복막염입니다. 암이 복막을 뚫고 나간 거예요. 그럼, 그럼 어떻게 해요? 수술은 불가능하고요. 통증 조절만 가능합니다. 통증 조절이요? 네. 마약성 진통제를 쓸 수밖에 없어요. 남편은 중환자실로 옮겨졌어요. 저는 면회 시간에만 들어갈 수 있었죠.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남편. 수많은 기계에 연결된 채 누워있는 모습. 이게 마지막일까? 3일 후 의사가 저를 불렀어요. 보호자분, 각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빠르면 오늘 밤, 늦어도 이번 주 안에.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면회 시간 제한 풀어드릴게요. 옆에 계세요. 저는 중환자실로 들어갔어요. 남편은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어요. 눈을 뜨고 저를 봤어요. 왔어. 응, 내가 왔어요. 남편의 손을 잡았어요. 너무 마른 손, 뼈만 남은 손. 미안해. 약속 못 지켜서. 무슨 약속이요? 오래 같이 살자던 약속.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바보. 30년도 충분히 길어요. 30년은 짧더라. 남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수연아. 응, 사랑해. 나도, 나도 사랑해요. 남편이 미소 지었어요. 희미하게.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어요. 심전도 기계에서 긴 소리가 울렸어요. B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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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의사들이 달려왔어요.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죠. 보호자분, 나가 계세요. 저는 복도로 밀려났어요. 10분 후 의사가 나왔어요. 임종하셨습니다. 2025년 5월 23일 오후 7시 32분. 세상이 무너졌어요. 장례는 조용히 치렀어요. 가족장으로. 아이들이 와서 아빠를 배웅했죠. 3일장을 치르는 동안 저는 울지 않았어요. 울 수가 없었어요. 눈물도 안 나왔어요. 그저 멍하니 영정 사진만 바라봤죠. 남편이 웃고 있었어요. 사진 속에서. 장례를 치르고 일주일 후 저는 남편의 서재를 정리했어요. 책상 서랍을 열었죠. 그 안에 편지 한 통이 있었어요. 봉투에 수연에게라고 적혀 있더군요. 손이 떨렸어요. 봉투를 열었어요. 편지를 꺼내 읽기 시작했어요. 수연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는 건 내가 이미 없다는 거겠지. 미안해. 혼자 두고 가서. 사실 너한테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았는데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어. 30년 동안 고마웠어. 당신이 내 곁에 있어줘서. 당신은 내 인생의 보험이었어. 당신이 있었기에 나는 늘 안심이었어. 그 보험 말이야. 화내지 마.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었어. 당신이 혼자 사는 게 걱정돼서 그래도 뭐라도 남기고 싶었어. 근데 진짜 바라는 건 돈이 아니야. 당신이 웃고 사는 거. 나 없어도 밥 잘 먹고 친구들도 만나고 가끔 여행도 가고 그렇게 살아줘. 제발. 내가 없어서 슬프겠지만 그래도 살아야 해. 사랑해, 수연아. 다음 생에 다시 만나자. 마이너스 진호가. 편지를 읽고 나니 그제야 눈물이 났어요.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죠. 바보, 바보 같은 사람. 저는 편지를 가슴에 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한 달이 지났어요. 저는 남편이 해지당했던 보험금 환급받은 돈과 남편이 남긴 돈을 모았어요. 그리고 결정했어요. 양평에 작은 도서관을 짓기로. 공사는 석 달 걸렸어요. 작은 건물이었지만 정성껏 지었죠. 도서관 간판을 달았어요. 진호의 시간, 그리고 수연의 이야기. 개관일, 동네 사람들이 왔어요. 아이들도 왔고 어르신들도 오셨죠. 저는 도서관 입구에 서서 사람들을 맞이했어요. 어서 오세요. 웃으며 말했어요. 남편이 바랐던 대로 웃고 있었어요. 도서관 한쪽 벽에는 남편의 편지가 액자에 걸려 있어요. 당신은 내 인생의 보험이었어. 그 문장을 볼 때마다 저는 미소 짓게 돼요. 이제는 울지 않아요. 남편이 남긴 건 돈이 아니었으니까요. 그건 저를 다시 살게 한 마음이었어요. 매일 아침 도서관 문을 열면서 말해요. 여보, 오늘도 좋은 하루. 하늘 어딘가에서 남편도 웃고 있을 거예요. 그렇게 믿으며 저는 오늘도 살아갑니다. 사랑은 끝나지 않아요. 형태만 바뀔 뿐. 남편의 사랑은 이제 이 도서관에, 이 마을에, 제 마음속에 남아 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사랑으로 다시 시작했습니다.